파헤치기 순서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주차 보복, 스티커 테러 피해가 발생해서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데요. 네. 청주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우선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사건이 어떤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건요. 예. 그 자동차 그 중고매매 사이트인 그 보배드림이라는 그 사이트에 이 피해자가 자신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아, 특정 커뮤니티에 글을 예. 올리게 돼서 알려지게 됐군요. 네. 근데 내용은 7월 3일 날 발생했는데 청주의 모 아파트 단지에 네. 그 피해자가 그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마침 그 진출입로에서 네. 그 아파트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고 있는 그 K7 차량의 운전자가 내가 먼저 나가겠으니까 차를 빼라. 그 가운데에서 예. 약간 좀 안 좋은 말, 쌍스러운 말을 좀 하면서 좀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지금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주차를 해놓은 그 공간 앞에 예. 거기는 원래 주차 구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일단 막고 또 측면에는 오토바이를 하나 또 세워놓은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어떤 일부러 그랬던 정황들이 보여지는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여쭤볼게요. 아파트 진출입로가 대개는 굉장히 넓어서 자유롭게 쉽게 드나들 수 있지가 않죠. 되게 좀 좁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대는 주차 차량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한데 도대체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두 대의 차량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출구와 입구가 딱딱 별개로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 서로 한 차가 먼저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오거나 들어가려면 네. 아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네. 피해달라고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약간 좀 감정이 섞였던 것 같아요. K7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가 지금 이 글 쓴 이로에게 뭐 이렇게 뭐 쌍스러운 욕 같은 것도 예.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전해지던데.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 피해자한테 똥차나 타고 다니는 모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적으로 그 지금 화면에 나오겠지만 그 피해자의 차량은 아마 산타페 구형 산타페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굳이 다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건 사실 상관없잖아요. 상관도 없고 그렇게 표현할 일도 아니고 네. 경우도 아닌데 주차 보복 얘기도 있었고 스티커 테러란 얘기도 있었었는데 스티커 테러는 언제 어떤 상황으로 벌어진 겁니까? 그 일단 7월 4일 날 다음 날이네요. 그렇죠. 그날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병원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차량에 와보니 앞면과 양 측면 그리고 심지어 뒷면까지 다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운전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예. 부분이요. 그 스티커 자체가 지금 아파트 관리소에서 발급하는 스티커거든요. 외부인 차량에가 붙이거나 아니면은 네. 주정차 자리가 아닌데 주정차를 하게 되면 네. 붙이는 경고장 같은 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보통 붙이잖아요. 경비원 아저씨를 통해서요. 예. 근데 경비원 아저씨는 분명히 안 붙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게 가해자가 붙인 건데 어디서 가해자가 나왔느냐. 이 스티커를 그 해당 아파트의 주차 위반, 주차 단속 스티커를 어떻게 이거를 구해서 붙일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그리고 스티커라는 것 자체가 경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옆면과 뒷면까지 붙여서 이건 소위 말해서 너 당해봐라.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악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어떤 경고의 의미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피해자 조롱 문자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문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차 빼고 스티커 떼느라 수고했다. 문자나 전화하지 마. 전화번호 차단했어. 푸하하하. 이야, 이건 완전히 의도적으로 못된 일이네요. 지금 이 피해자가 예. 이 가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그 재물손괴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근데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는 이게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을 통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예. 근데 이 K7 차주 같은 경우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 운전을 해야 되는 그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이 피해자가 그 커뮤니티에 쓴 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자신이 그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차를 빼달라 병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요. 예. 출근해서 차 못 뺀다. 일단 거절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현장에 있지 않다. 네. 아파트에 있진 않다. 네. 그럼 이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거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좀 약간 중간 정도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전자가 근처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나? 예. 물론 오토바이까지 받쳐놨고 그 정도면 정황은 그런데. 정황은 그렇죠. 예. 그런데 오토바이를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제 이 피해자가 차를 이제 뺐냐면 자신의 차량 옆에 있는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그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그럼 그 차를 좀 빼주시겠습니까? 해서 빼고서 그 해서. 공간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오토바이가 치워져야 그 차까지 나와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치우려고 하는 치운 직후에 예. 그 경찰관에게 그 K7 차주가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예? 남의 오토바이를 치우냐? 어디서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뭔가 좀 의혹이 짙어지네요. 증거물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이제 고소를 접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경찰관이잖아요. 예. 그럼 경찰관은 어느 정도 그 신뢰성이 담보되는 사람이잖아요. 신뢰성이 있는 거고. 예. 그럼 이 경찰관도 역시 해당 사안에서 정말 그렇게 전화를 K7 차주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서 맞다. 그런 전화 받았다. 그러면은 업무 방해 고의는 더 확실해집니다. 저도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해서 스티커가 부착이 돼 떼본 적이 있었었는데 한 장 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잘 안 떼어지죠.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좀 빼달라 부탁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피해자의 마음을 알아서일까 네티즌들이 가해자 고발해라, 고소해라 이렇게 좀 응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고소를 정말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방해와 재물손괴. 재물손괴는 그 차량 스티커 붙여가지고 내가 이거 띄느라 고생했고 예. 차량에 좀 약간 덕지덕지하게 좀 묻어 있었다라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재물손괴 부분은 일단 어떤 재물에 효용을 해야 하는 네. 어떤 기스가 가거나 재물이 원래 가져야 될 그 기능 자체를 훼손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네. 이 스티커를 거의 뭐 떼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좀 시간이 며칠 걸리긴 하더라도 떼고 나면 깜짝같이 아무 흔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재물손괴의 적용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업무 방해 혐의는 예. 제가 봤을 땐 매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뭐냐면요. 네. 2015년도에 그 어떤 주차 문제로 인해서 보복 주차를 했어요. 결국은 예. 10시간 동안 차를 안 빼줬습니다. 아유, 근데 그 사람은 10시간 후에 차를 빼주긴 했어요. 예. 근데 벌금 60만 원이 나왔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 사안은 차를 안 빼줬어요. 그리고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왜 거기 오토바이 치우냐? 아하. 죄질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를 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잘잘못은 사법기관에서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되고 나온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해짐이 마땅하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